월요일 마켓포커스 이번 주 한 주간의 투자 일정 체크해보면서 그 안에서도 주목해야 할 일정들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죠. 반종민 프레시지 경영전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일정들 바로 짚어주시죠. 네, 먼저 이제 오늘입니다. 오늘 미국 상무부에서 그 가전제품 50% 철강 관세를 좀 부여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한 내용만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두 번째로는 APR이 추가 상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뭐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를 하면서 보통 주는 한 20만 주 정도 물량이 나올 예정이고요. 발행가액이 5천 원이다 보니까 결국은 좀 매도세가 일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에 세 번째로는 미국 6월 그 서비스업 제조업 PMI 예비치가 좀 발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발표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 1분기 때는 그렇게 좀 마이너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. 결국은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좀 봐야 되지만 6월의 경우에는 대략 한 53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점만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24일 화요일에는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이란 상황도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의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에 불참을 한다는 것 때문에 결국 이제 뭐 방산주에 대해서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.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5%에 대한 국방비 지출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또 밤사이 내용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서 35년까지 35년까지 GDP 5%에 대해서 좀 지출 목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그 나토가 좀 어느 정도 합의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방산주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호재에 대한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그리고 주말 사이에 미국이 좀 이란의 핵시설을 좀 공격을 한 부분들도 방산주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연출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 때 한국과 사우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사우디 간의 그 군사협력위원회를 좀 열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 한다면 중동 쪽에 지금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계속 좀 얘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사우디 쪽에서도 추가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려 있기 때문에 방산주의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 대해서 분위기가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나 좀 주목도는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여러 재료들이 지금 방산주를 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산주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먼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,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 그 대형주 중심의 좀 분위기가 연출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계속 좀 더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아마 신규로 좀 편입할 종목들을 막 시장에서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봤을 때는 오히려 코츠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중소형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모듈 설계부터 제조 사업까지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K2 전차 초기 개발 프로젝트부터 참여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 부품에 대해서 18개 품목을 좀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 K2 전차 폴란드 2차량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지금 수주가 완료되게 된다 한다면 동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감이 좀 형성될 수 있다 보니까 전 거래일 때 한 20% 이상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높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방산주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짚어주셨고요. 저희가 지금 월요일, 화요일 일정 확인해 봤는데 수요일, 목요일 일정도 확인해 봐야겠죠. 어떤 일정들이 있나요? 수요일에는 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. 근데 여기에서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그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략 매출액은 한 88억 달러 정도 될 예정이고요. EPS는 1.59달러 정도 좀 예측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이던스보다는 좋게 나올 가능성 높고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HBM이든 그 마이크론 쪽에 대해서 반도체 비중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점유율을 좀 얻어갔는지 또한 그 분위기에 따라 국내 반도체주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MSCI 2025 연례 시장 분류 리뷰가 좀 발표됩니다. 근데 여기에서 결국 이제 워치리스트로 이제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뭐
얘기가 나오는 게 공매도는 개선됐지만 외국인 투자 접근은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라는 좀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워치리스트로 등록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 쪽이나 금융계 쪽에서도 계속 좀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추후에는 계속 좀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 지금 1분기 GDP 확정치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의 GDP의 경우에는 속보치, 잠정치, 확정치로 좀 집계가 되는데 확정치의 예상은 대략 한 마이너스 0.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똑같이 좀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 있을 것 같고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좀 수입을 크게 늘린 것에 대한 1분기가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. 이게 어느 정도 좀 이어가다 보면은 2분기 때는 오히려 수익 급감으로 통해서 성장률이 좀 크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합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한 0.2, 마이너스 0.2 정도 예측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이후로부터 앞으로 코멘트를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난위에서 지금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전에 대해서 상정을 좀 할 예정입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할 때 해체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 한다면 해체가 승인이 된다 한다면은 17년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된 후로부터 8년 만에 해체 작업이 좀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해체 작업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성공이 된다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제 원전에 대해서 가동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를 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해체 시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좀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원전 해체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개화한다는 의미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일정이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얼마나 큰가요? 대략 이거부터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214개 정도의 원전이 좀 영구정지된 상황입니다. 근데 이 중 해체가 완료된 원전의 경우에 모두 한 25기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인데 지금 한국 원전 수출 산업협회에 따르면은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500조 원을 좀 예측을 한다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따라 만약에 해체에 대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좀 내용이 나오고 실제 우리나라가 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된다 한다면 모멘텀은 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번에 상정이 되지만은 승인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승인이 된다 한다면 해체 추진과 해체 상황을 반기마다 원안위에 보고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분위기를 봤을 때 원전 해체주의 경우에는 모멘텀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원전 해체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뉴스가 미리 시장에 좀 알려지면서 급등한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상승 여력은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일단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관련된 종목들마다 이게 지금은 그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온 종목들도 있고 계속 좀 연속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원전 일반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흐름들이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 해체주의 대표적으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제작과 공급 까지 또한 이제 해체 등의 기술을 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고요. 한전 KP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기업의 경우에는 계속 좀 가져가 보시되 지금 우리 기술의 경우에는 제측 계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MMIS라고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한 원격 제어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로봇 기술 등의 고리 1호기 해체 사업에 대한 참여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부각받고 있다 보니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우진과 오르비텍의 경우에는 방사능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우진과 오르비텍의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 적은 비중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결국에는 좀 선별적 대응이 중요한 상황인 거네요. 계속해서 금요일 투자 일정도 짚어보겠습니다. 예, 지금 국내 일정으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27일에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좀 공개가 되고요. 그리고 넵튠의 게임 기업인 넵튠의 경우에는 이터널 리턴이 이제 중국에서 좀 출시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좀 주요한 좀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27일 때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공개가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종목을 좀 살펴봤을 때는 이정재 씨가 주주인 아티스트 컴퍼니와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있고요. 그리고 쇼박스 등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 대해서는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시즌이다 보니까 흥행 여부에 따라 향후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매수 관점을 유효하지만은 상승 지속 여부에 따라 분위기는 결국 흥행이다 정도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결국 흥행 여부를 좀 체크해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대장정의 피날레다 보니까 저도 워낙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요일에 흐름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관련주 가운데서 최대 수혜 종목은 뭘까요? 물론 이제 아티스트 컴퍼니나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맞긴 한데 지금 좀 네이버가 좀 부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이버의 AI 경우 모멘텀도 있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봤을 때는 네이버의 경우에는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 네이버의 경우에는 넷플릭스와 제휴 및 협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결국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설령 이제 흥행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넷플릭스와 관계도에 따라 오히려 지금은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정부에서 첫 AI 수석으로 네이버 출신 하정우 수석을 좀 임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정책적인 내용들이 소버린 AI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네이버 출신의 인사를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앉혔고 그렇게 된다면 네이버 쪽에 좀 더 힘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해서 네이버 쪽의 수혜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JP 모건이나 뭐 지금 뭐 시티 증권의 경우에도 그 어느 정도 목표가를 올렸기는 했지만은 JP 모건의 목표가를 주가를 좀 넘어가긴 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상승 여력은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2차 추경에 따라 지금은 이커머스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이버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